이제 여러분들 얼리어렌지 시작하기 단계는 솔직히 지나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이론 같은 거는 조금 빨리빨리 기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목차들이 있긴 한데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 같은 게 정해져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뒤에 나올 퀴즈나 이런 목표 같은 거 상관없고 그냥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모든 강의 1강이 그렇듯이 설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강의장에는 저희가 다 세팅을 했지만 만약에 집에 가셔서 실습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요약본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권장 사양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강의장 컴퓨터가 많이 느리죠. 이게 그래도 2060이라서 렉 걸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연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나 CPU, 컴퓨터는 뭐 의뢰 아시듯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식이 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느려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하지만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니까 나중에 집에서 나는 얼리얼 하고 싶은데 권장 사용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얼리얼 엔진 사이트 가시면은 권장 사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윈도우에서 설치할 때 어떤 사양 아니면 맥, 리눅스가 있는데 저는 집에 윈도우도 있고 맥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맥은 하지 마세요.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컴퓨터 수명도 굉장히 빨리 가여워서 감가상각이 굉장히 심하긴 해요. 그래서 원래 렌즈는 윈도우에서만 돌리는 걸로 합의를 볼게요. 네, 설치 넘어갈게요. 그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런치 버튼 옆에 자그마한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은 설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창이 이렇게 떠요. 영어라서 머리가 아프실 텐데 그냥 용량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용량이 제일 큰 게 있는데 이게 디버깅을 위한 편집기 기호라고 한국 에디터엔 그렇게 나와 있고 영어 에디터에는 에디터 심볼 for 디버깅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다가 본인의 코드가 아니라 엔진 코드의 디버깅이라고 버그를 찾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한 번쯤은 발생해요. 그 행위가 있었을 때 저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여러분의 PC는 지금 깔려있지가 않아요. 용량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집에서 좀 코딩을 깊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 저 아래에 있는 30기가 정도 되는 심볼 다운받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페이지 1이 끝났어요. 빠르죠? 혹시 진도 나가다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손 언제든지 들어주세요. 언제든지 멈출 테니까요. 네, 그럼 이제 개발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어쩔 수 없어요. 이론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론 최대한 빨리 할게요. 용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스 코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소스 코드는 사람이 작성하는 언어예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는 건데 뭐 영어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떤 개발자는 힌디어로 작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봤는데 저는 힌디어도 모르고 그 다 뿔뿔 생겨가지고 못 알아보겠어요. 보통 근데 코딩 규격은 영어로 작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링구아 프랭카라 해가지고 영어가 국제 표준어잖아요. 코딩도 지금은 영어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바이너리 익스큐터블인데 이건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바이너리는 이진법 0과 1로 이루어진 익스큐터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가 실행 가능한 것이다. 소스 코드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컴파일러인데요. 사람이 기계어로 코딩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고되겠죠. 그래서 괜히 소스 코드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스 코드를 기계가 읽을 수 있게 변환해주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말이 편하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할게요. 이런 컴파일러는 사람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기계가 실행할 수 있는 바이너리 익스큐터블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소스 코드 에디터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야근도 하면서 설치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기 전에 좀 도와주셨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것들이 전부 에디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 에디터는 코드를 뭐 즐겁진 않겠지만 어쨌든 즐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장 팩 같은 거 보면은 내 코드에 버그가 많다 하면 이제 밑에 고양이가 한 마리 나오는데 고양이가 뭐 울부짖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버그가 하나도 없으면 고양이가 빵긋 웃고 있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코딩 생활을 조금이나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저희는 소스 코드 에디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리어 렌진 생태계인데요. 이거는 저도 강의를 해야 돼서 저도
공부를 하고 왔어요. 예, 다이어그램만 보면은 복잡하죠. 제가 천천히 흐름도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작성한다고 했었죠? 코드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마음속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있다 믿고, 네. 소스 코드 에디터에서 저희는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는 컴파일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라이브러리 그리고 얼리어 렌지가 적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든 코드를 작성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미 만들어진 엔진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엔진에 관련해서 실리콘밸리 등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개발자들이 이미 모든 기능들을 정의를 해놨어요. 저희는 그걸 가져다가 적재적소에 위치 사용만 하면 돼요. 저희는 이거를 라이브러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얼리어 엔진 라이브러리도 갖고 오고요. 그리고 얼리어 엔진은 C++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C++ 라이브러리도 이 컴파일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목이 막히네요. 스트랩실도 먹고 왔는데. 네, 아무튼 이 컴파일러에서 나오는 것이 바이너리 익스큐터블입니다. 이렇게 기계가 실행 가능한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은 이거를 얼리어 엔진 에디터로 갖고 옵니다. 에디터는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만지셨던 그 화면이에요. 아트 하시면서 좀 많이 하셨죠? 저는 잘 못해요, 아트를. 젬병이에요. 고등학교 때 C 플러스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근데 하시는 거 보니까 잘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무튼 이런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에셋 같은 거를 뭐 크기를 늘릴 수도 있고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회전도 가능하고 애니메이션을 입힐 수도 있고 특정 로직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임에 사용되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저는 에셋이라고 불러요. 이 에셋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자산인데 이 에셋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게임의 자산이 되어줍니다. 이 에셋에는 뭐 총이 있을 수도 있고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캐릭터의 움직임 또는 캐릭터의 뼈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성하시게 될 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게임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은 3주차 과정 마치시면은 제가 부디 바라건대 실행 가능한 게임 파일 하나 정도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은 IDE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 해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 불려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환경을 저희는 IDE라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PC에 전부 깔려 있을 거예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코딩도 할 수 있고요. 디버깅도 할 수 있어요. 디버깅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버그를 찾아내는 행위. 이게 프로그래머들이 뭐 키보드를 많이 친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보통 프로그래머는 10시간 일한다 치면 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계속 봐요. 계속 보다가 뭔가 찾으면은 키보드를 한 20초 두드리고 다시 또 봐요. 이러다가 퇴근하는 게 개발자의 일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버깅을 위한 강력한 툴을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는 제공을 한다. 대신 툴이 있는 만큼 비교적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 엑스코드인데요. 엑스코드는 맥에서 개발을 위한 IDE예요. 저는 써보려다가 포기를 했어요. 저는 맥은 그냥 윈도우 PC에 원격으로 붙어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좀 프리패스 구한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엑스코드가 맥북의 비주얼 스튜디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맥북에서도 비주얼 스튜디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거의 대부분 엑스코드 쓰시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라이더인데 이거는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아이디인데 일단 굉장히 빨라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고요. 또 코딩하다가 뭔가 잘못 지었다 싶으면은 AI가 그거 지적을 해줍니다. 코딩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코딩 더럽게 못하더라고 AI가 찝어줘요. 그럼 강력한 기능이 있고 처음 로딩만 느리다 뿐이지 한 번 로딩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장점만 모아둔 아이디인데 왜 사람들이 안 쓰냐? 돈을 내야 돼요. 유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 재학하고 있거나 뭐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다거나 뭐 교육 현장에 종사를 하고 있다 하면은 라이더가 그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저도 졸업했는데도
아직까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신분이나 졸업생 신분 또는 뭐 교육 현장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실습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아이디입니다. 일단 엄청 가볍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순정 상태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메모장입니다. 우스갯소리. 하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장점은 확장성입니다. 정말 많은 익스텐션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확장이 가능해져요. 물론 확장을 함에 따라 무거워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찍어내야 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적절한 아이디의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셋업인데요. 설치하시면 됩니다. 녹화 영상 나갈 거예요, 이거. 이거 저희 했었던 거 있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가면은 이 C++을 사용한 게임 개발하고 덧넷이라는 걸 깔아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얼리언 엔진을 구동하기에 필요한 최소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코딩 안 할 거면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코딩이 들어가야 되면 이걸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실습에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셋업입니다. 지금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다 켜보실래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좌측 하단 검색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화살표 나와 있는 익스텐션 버튼 눌러주셔서 CC 뿔뿔 얼리언 엔진 4 스니펫 깔려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인스톨 있으면 깔려 있는 거겠죠. 본인 자리에 안 깔려 있으신 분 없죠? 제가 두세 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 둘러볼 건데요. 어, 저희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하나. 아니면 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거 있으시면은 그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블루프린트가 한 9차시 정도 있는데 이 9차시 진행하는 동안 저는 얼리언 엔진 안 킬 거예요. 그리고 코딩 진행하면서부터 키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저 third person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인칭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블루프린트 프로젝트냐 아니면 C++ 프로젝트냐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C++ 눌러주실게요. 하게 플랫폼은 데스크톱이겠고요. 그리고 퀄리티는 스케일러블로 해주세요. 맥시멈으로 하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러 갈 때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요. 반드시 좀 스케일러블로 바꿔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래 스타터 컨텐츠랑 레이 트레이싱은 전부 언체크 상태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네? 설치하세요. 아, 스케일. 못 가신 분? 아, 주신 분들 없죠? 우측 하단에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 보통 이런 테스트 프로그램 찍어낼 때 저는 뭐 TTT, TTT, 테스트, 테테스트 이렇게 짓는데 여러분들은 좀 멋진 이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름 짓는 옆에는 로케이션, 이 프로젝트의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어, 많은 외국 툴이나 아니면 저희 한국 프로그램도 똑같은데 경로에 한국어가 있으면 얘네가
예상치 못한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C 드라이브 내부, 문서 이런 곳에 저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최대한 바탕화면은 좀 피해주세요. 바탕화면은 윈도우 이름에 한국어가 들어있거나 샵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깨지기 때문에 바탕화면은 좀 피해주세요. 자, 다 하셨으면은 우측 하단에 Create 프로젝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실게요.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뒤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생성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봤을 화면인 이 3인칭 기본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 초록색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에디터 뷰 포트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임 화면을 뷰 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얼리얼 엔진 공식 스켈레톤인 맨이랑 마네킨이었나요? 이름이 맨이랑 마네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튼 그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캐릭터로 뭐 WASD 움직일 수 있고 스페이스바로 점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법은 전부 다 템플릿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거 에디터 우측 상단에 세팅 버튼이 있고 세팅 버튼 누르시면은 엔진의 퀄리티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 강의장 환경에서는 로우 아니면 미디엄으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기본이 에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퀄리티를 좀 낮추셔서 좀 효율성을 높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여기서 로우로 설정한다고 게임 최종 파일까지 로우로 나는 건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그냥 로우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안심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못 따라오신 분?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없죠? 네, 그리고 에디터를 보시면은 아래쪽에 컨텐츠 브라우저, 아웃풋 로그, 우측에 뭐 디테일, 아웃라인, 월드 세팅 같은 창들이 보이게 돼요. 이런 창들은 에디터 좌측 상단에 세 번째 버튼인 윈도우 또는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창 버튼에서 없애거나 새로 켤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만약에 세팅을 이것저것 만지다가 망쳐버렸다. 그래서 원 상태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은 디폴트 옵션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은 항상 레이아웃을 원 상태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생성한 거를 개발 환경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좌측 상단에 두 번째 에딧,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편집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고 에디터 프리퍼런스, 한국어로는 에디터 개인 설정쯤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설정을 하고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료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많더라고요. 네, 에디터 프리퍼런스 창 열어주셨으면은 검색창에 영어로 소스 코드, 한국어로 소스 코드 적어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적어주시면은 그 소스 코드 에디터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디 통합 개발 환경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용하실 아이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난 다른 거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쓰셔도 돼요. 하지만 버그 터졌을 때 저는 못 도와드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바꿔주세요. 아마 처음 바꾸면은 재시작하라고 뜰 수도 있어요. 재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 되신 분? 아, 보조검사분이 짱필 가셨는데. 네. 아, 그 코드 어떻게 있어요? 네, 네. 네, 안 되신 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에디터를 둘러볼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둘러보셨죠? 뭐 Q로 해서 오브젝트 설정도 해보시고 WER 해가지고 회전도 해보셨을 거고 움직여도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네. 에디터 뷰포트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4개의 버튼은 각각 선택, 이동, 회전, 그리고 크기 조정인데요. 정말 빈번하게 많이 쓰입니다. 얼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유니티나 다른 게임 엔진에서도 이 4개의 기능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Q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를 누르시고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그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W는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선택하신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X, Y, Z축 한 축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XY축, YZ축, XZ축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세 축 전부 이동시킬 수 있어요. 다음은 이 로테이션인데요. 회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축마다 할 수 있거나 여러 축을 동시에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R은 스케일 조정이 크기 조정인데 크기를 늘려버리거나 아니면 줄일 수도 있는데 음수값으로 줄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않는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크기를 줄이실 때 음수값으로는 줄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를 줄이면은 0까지 가고 다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축이 회전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로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양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뭔가 나는 코딩을 제대로 했는데 오브젝트가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그 한번 X축 반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액터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배치해 볼 겁니다. 다들 에디터 켜지셨죠? 네. 에디터 좌측 상단에 어, 큐브 아이콘과 동시에 초록색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은 액터를 선택해서 맵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큐브를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배치하면은 가장 디폴트인 큐브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니티에는 없는 기능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기능이긴 한데 한 축을 잡고 그 키보드의 엔드 키를 누르면은 해당 큐브가 바닥에 딱 맞게 붙게 돼요. 이게 유니티 개발하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엔드 키는 키보드 화살표 그 키 중에 위에 방향키 바로 위에 있는 버튼이 엔드 키. 이건 알쓸 신잡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잡다한 상식. 신기하죠. 저도 유니티 하다가 원리를 처음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기능. 좀 많이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니티는 그 바닥하고 붙이려면은 좌표를 꼭 확인해 줘야 되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메인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얼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능인 블루프린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얼리얼 엔진에서 게임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제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 사진에 있는 게 블루프린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주로 다룰 코딩입니다. 스크립트인데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루프린트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 해서 좀
눈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코딩을 한다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개발, 그냥 소스 코드로 스크립팅하는 것은 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알아보기 힘들게 어떻게 보면 꽁꽁 감춰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왼쪽에 있는 블루프린트 실습을 통해서 얼리얼 엔진에서 어떻게 변수가 동작을 하고 함수는 또 무엇이고 그리고 물리는 어떻게 작용을 시키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블루프린트의 장점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씨, 이거 왜 배워? 나 빨리 코딩 배우고 싶은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루프린트는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코딩 베이스인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장점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획자나 아트팀이 블루프린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두 번째로는 빠릅니다. 이게 뭐 성능적으로 빠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약간 데모를 만들고 싶어요. 게임에 대한. 그런 데모를 뽑아내는 능력은 간단한 경우에는 C++보단 블루프린트가 좀 월등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직관적인 디버깅 능력이에요. 절대 쉬운 디버깅 능력은 아닌데 직관적이에요. 왜냐면은 코딩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면은 그걸 정말 찾기가 힘든 에러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지만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빨간색으로 그냥 반짝반짝거려요. 나 여기 에러 있어요. 고쳐주세요. 이거 고치기 전까지 난 실행 안 할 거야. 라고 시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에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다룰 C++의 장점인데요. 첫 번째로 시간 대비 코스트가 좋고 효율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C++는 그렇게 고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수준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고수준이라고 하면은 나는 귀족 계급의 언어야. 너희 같은 불가촉 천민은 날 코딩할 수 없어. 이런 수준의 고수준이 아니라 인간하고 가까울수록 고수준이라 부르고 컴퓨터랑 가까울수록 저수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C++나 파이썬, 다들 아시죠? 파이썬은. 비교를 해보면은 파이썬이 조금 더 고수준이에요. 하지만 인간한테 친숙할수록 컴퓨터는 느리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으로 헬로 월드 찍는 거랑 C++로 헬로 월드 찍는 거랑 시간에 비교해 보시면은 저희 집 컴퓨터는 한 4초, 3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C++는 적당하게 고수준입니다. 적당하게 좋아요. 네, 두 번째로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조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기의 개발자들이 최대한 이 코딩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능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런 기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거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적재적소에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정말 강력한 언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재사용성입니다. 블루프린트도 재사용성이 좋긴 해요. 좋긴 하지만 블루프린트는 보셨죠? 저기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복붙을 하면은 선분까지 다 이어줘야 돼요. 하지만 코딩은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천재 코더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은 재사용성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C++ 블루프린트 중에 하나만 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좀 규모가 커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런 UI 같은 간편한 동작들은 보통 블루프린트를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종료된다. 아니면 뭐 이걸 누르면 내 캐릭터의 스피드가 좀 빨라진다 하는 간단한 동작들은 블루프린트로도 얼마든 쉽고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블루프린트를 많이 쓰고요. 또 이제 복잡한 로직 같은 경우에는 C++로 다루게 됩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면은 내 인벤토리가 열리고 인벤토리에서 1000골드가 빠져나가고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 내 인벤토리에 들어온다. 이런 기능은 보통 C++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아니죠. 넘어갈게요. 네, 생성하셨으면은 에디터 이렇게 나오는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컨텐츠 브라우저란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게임에 포함된 모든 자료들을 볼 수 있는 브라우저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쓰는 창이니까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통해서 눌러서 열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버튼을 항상 누르시는 게 싫다면 컨텐츠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더킹 레이아웃 또는 레이아웃의 고정 버튼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레이아웃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정시켜 놓고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제가 1, 2, 3주차 지내면서 많이 봤었는데 맵을 가지고 오셨는데 막 위에 사진처럼 떠가지고 어씨 맵 깨진 거 아니야? 어씨 뭐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쉐이더가 준비 중입니다. 쉐이더가 빌드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엔진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로드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엔진이 이거를 로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메시지가 안 보인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하지만 보인다면은 기다리시면 아래 사진처럼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스타터 컨텐츠를 포함하셨을 경우에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 포함 안 했잖아요. 3인칭 템플릿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3인칭 템플릿 기반으로 할 겁니다.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디터 좌측 상단에 아까 액터 추가된 버튼 있죠. 그 옆에 보면은 어, 눕혀져 있는 이지창 같은 아이콘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영어로는 오픈 레벨 블루프린트, 한국어로는 아마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라 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셨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안 나오시는 분 없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블루프린트를 처음으로 열어보신 거예요. 막막하시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가운데는 비어 있고 하지만 좀 차근차근 저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블루프린트에서 제공한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저도 다 몰라요. 저도 필요한 건 그때그때 찾아보고 쓰고 정말 한 명이 다 알기 힘들 정도로 정말 방대한 기능들이 있어요. 뭐 함수에 대한 뭐 물리학에 대한 것도 있고 AI 인공지능에 관한 것도 있고 또는 뭐 탄도학 이런 거까지 정말 세세하게 다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강력하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넘어갈게요. 네. 이제 또 매번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하는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방금 보신 화면은 저희가 캔버스 또는 이벤트 그래프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설정을 한 것을 토대로 블루프린트가 동작이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노드인데요. 이 한 블럭 자체를 저희는 노드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뭐 미스테리한 상자에 숫자 5를 넣으면은 7이 나온다. 이런 문제들 꼭 하나씩 있었죠. 거기서 그 미스테리 상자가 이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스트링인데요. 스트링은 프로그래머의 말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헬로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게임, 뭐 모바일 게임이든 온라인 게임이든 해보시면은 공지사항에 뭐 누구누구님이 뭐 전설의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하는 이런 문장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스트링입니다. 그러면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노드를 보시면 이벤트, 비긴, 플레이가 나오죠. 이거는 그럼 언제 발생한 사건일까요? 맞습니다. 시작하면. 다음 핀인데요. 핀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꽂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핀이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 프린트 스트링 노드에도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맞죠? 다음은 인풋, 아웃풋 핀인데요. 인풋은 말 그대로 들어가는 핀, 아웃풋 핀은 나가는 핀이에요. 뭐 미스테리 상자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7이 나온다.
5가 인풋이고 7이 아웃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와이어인데요. 와이어는 두 노드와 노드를 논리적으로 이어주는 선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벤트 비긴 플레이랑 프린트 스트링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긴 플레이, 게임이 시작되면 프린트 스트링, 스트링을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블루프린트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캔버스에 한번 직접 찍어봅시다. 캔버스에 우클릭을 하시고 이벤트 비긴 플레이 그리고 프린트 스트링까지 하고 선분을 이어주실게요. 못하신 분 좀 높게 들어주세요. 뒤에 있는 분들 봐야 돼가지고. 여기 한 분. 네. 프린트 스트링. 네, 이어주세요. 하셨나요? 네. 하셨으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당 두 화살표를 봐주세요. 에디터 가장 좌측 상단에 컴파일 버튼이라고 있는데 노란색 물음표가 떠 있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은 뭘 했는지 알고 있지만 나 얼리어 렌즈는 몰라. 알려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버튼을 눌러야지만 여러분들의 작업 내용이 얼리어 렌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 저 맨 이름 옆에 작게 보시면은 에스터리스크, 별표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너희가 작업한 거 알겠어. 하지만 저장은 안 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누르시면 저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좌측 상단에 파일 버튼 누르시면은 저장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좀 여러 탭이 열려 있는데 일일이 저장하시기 귀찮으시면 컨트롤 쉬프트 S 누르시면 모든 변경 사항이 한 번에 저장되게 됩니다. 네,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변할 거예요. 컴파일 버튼이 초록색으로 변했고요. 저 맨 이름 옆에 에스터리스크도 사라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좌측 상단에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다들? 네. 우리 이제 그러면 물리 현상을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3인칭 템플릿에 보시면은 파란색 큐브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물리 현상이 적용된 큐브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성하신 큐브 있죠. 디폴트로 생성하신 큐브. 해당 큐브는 모든 옵션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 현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신 다음에 파란색 큐브 근처로 가서 캐릭터 몸으로 밀어보시면은 해당 큐브가 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흰색 큐브는 밀어보실래요? 밀리나요? 안 밀리죠. 물리 현상이 적용되지 않아서 맵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큐브에 저희는 물리 현상을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여기는 테이블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오브젝트, 물리 현상 적용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해 주시고 디테일 창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정했긴 한데 여러분들은 디테일 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찾으셔서 피직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못하신 분 없죠? 그래서 피직스를 검색해 주시면 시뮬레이트 피직스 또는 피직스 물리현상 활성화기라고 돼 있나요? 한국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시뮬레이션 피직스라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당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 매스 해당 물체의 무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적당한 무게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끼리가 1, 2kg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무게로 설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옵션 활성화 시키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몸으로 밀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들 되셨나요? 못하신 분, 네, 기다릴게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 피직스, 물리현상 관련해서 더 탐구해보고 싶으신 분은 얼리얼 엔진 공식 사이트에 API라 해서 좀 잘 적어놨어요. 엄청 잘 적어놨고 엄청 세세하게 버전별로 기록해놨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피직스뿐만 아니라 뭐 애니메이션, 뭐 벌리틱 해가지고 한도와 캐릭터나 폰, 얼리얼 엔진의 전부를 이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인데요. 이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나 뒤에 있으신 보조 강사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